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IS실 염지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유통업에 대한 KR 웹캐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 최한승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유통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났던 주요한 유통업 관련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쿠팡 상장,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같이 굵직한 이슈부터 지분 교환,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이슈들이 거의 매달 발생했었습니다. 네, 정리해주신 표를 보면 저희가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라고 얘기하는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중에서 신세계그룹, 그중에서 이마트가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사인데도 이렇게 전략이 차별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IT 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시켰고요. 결국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기존 소매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의 무게중심을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에서 시급성, 소위 간절함은 업체별로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소속 그룹 및 업체별 사업 포트폴리오, 채널 시프트 등 유통시장 구조 변화가 주력 업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확보된 재무적 버퍼 등에 따라서 대응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세계그룹의 경우 이마트를 중심으로 재무부담 과중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경우 시장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투자 의사 결정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롯데의 경우 점포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영업 효율성 제고와 재무구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의 경우 더현대 서울과 스페이스원 등 오프라인 점포 개점과 두산이 운영하던 동대문 면세점 인수와 같이 오프라인 점포와 면세점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통구조 변화 속에서 신세계그룹의 간절함이 다른 두 개사보다 좀 더 컸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세계그룹의 경우 소매유통 전업도가 매우 높은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업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어요. 패션, 식음료 등 기타 사업들도 유통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들로 유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유통업 구조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으로의 채널 시프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할인점의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다른 오프라인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빨리 이커머스에 관심을 가져왔고 쓱닷컴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 수준에서의 점유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베이 코리아 인수라는 적극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의 경우 할인점의 실적 부진이 전사 수익성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롯데쇼핑을 포함한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과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이 높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안정화와 영업 효율성 개선 등 내실을 다지는 쪽의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시황 둔화와 대산공장 화재의 여파로 그룹 캐시카우였던 화학 부문의 실적이 저하되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텔 부문의 실적 또한 부진하면서 그룹 전반의 실적이 위축되었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백화점과 가전, 홈쇼핑 등은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했지만 할인점 실적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룹 전반의 차입 부담 제어를 위해 대규모 투자보다는 구조조정 가속화라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백화점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성향이 가성비 중시 소비와 과시적 소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할인점의 비식품 상품 판매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초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시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백화점 명품 판매액이 2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오픈런이라고 해서 샤넬, 롤렉스 등 명품 구매를 위해서 백화점 개장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고가의 고관여 제품이 중심인 백화점은 소매 유통업계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었고요. 이렇다 보니 경쟁 업체가 이커머스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현대백화점은 가구, 홈 인테리어, 패션과 같은 컨텐츠 확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점포 확장에 비중을 두는 사업 전략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존의 사업과 재무 구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세계사의 전략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소매유통업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산업의 사이클을 도입기, 성장 초기, 본격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본다면 유통업, 그중에서도 이커머스와 관련해서는 본격 성장기에 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와 유료 구독 회원수 등에 따라서 점차 과점적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소매 유통업계는 M&A와 사업 제휴 등 구조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이커머스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면요.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체제 하에서 오프라인 업체들이 추격해가는 이런 구조로 보여지는데요. 다소 좀 원론적이고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존 유통공룡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주신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이커머스 참여자들의 유형별 강약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프라인 업체들의 경우 국내 유통 3사가 국내 요지에 입지한 오프라인 점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년간 축적되어 온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반면에 물리적 한계와 직매입 거래 중심의 사업 구조들로 인해서 오픈마켓이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시장 대비해서 보유 제품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상품 간 비교가 용이해진 사업 환경이다 보니 비교 가능한 물품이 제한적인 오프라인 점포의 한계는 집객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을 살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과 메신저라는 주력 서비스 사용자들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 이커머스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외에도 음악, 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높은 집객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MD 구성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물류망 등 오프라인 인프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이합니다. 쿠팡의 경우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면서 네이버와 함께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매입과 오픈마켓을 겸하고 있어서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고요.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으로의 채널 시프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국내 수매 유통 시장 변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대비 진입 장벽이 매우 낮고 가격 소구력과 편의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보니 단기간 내에 온라인 시장의 저마진 경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커머스 외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원의 부재가 이어진다면 쿠팡이 현재와 같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와 쿠팡이 좀 주도하고 있고 또 당분간 저마진 경쟁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 환경에서 기존 유통업체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갖춰야 할 경쟁력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시장을 평정한 아마존이 식료품 전문 업체인 홀푸드마켓을 인수하였고요. 무인 편의점인 아마존 고를 런칭하는 등 오프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 간의 소비자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식품, 패션 등 컨텐츠 보유 업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채널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합종 연행뿐만 아니라 컨텐츠 및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비유통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이버와 GS홈쇼핑의 라스트마일 배송업체인 메시코리아 지분 인수, 이마트의 W컨셉 코리아 지분 인수 등과 같이 자금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M&A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커머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유통 공룡들에게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확실한 경쟁 우위 요소이고 결국 이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가 향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유통업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유통 격변의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최한승 팀장님 오늘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